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한다는 건데 미혼이거나 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여주겠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 기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고요. 또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는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1인 가구나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실정이죠. 자,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자, 앞으로 청년층에게 얼마나 더 청약 당첨의 기회 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체크를 해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사실 이제 끊임없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이제 가치, 내재 가치, 본질 가치, 그만큼 실적에 이제 중심을 두듯이 부동산 자체에도 내재 가치나 미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 정책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꼭 성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내방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서울의 3대 도심으로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도 우수한 핵심 입지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소장님, 방배동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배동은 전통적인 이제 부촌이었는데요. 다시 그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법조타운이라든가 먹자 골목이라든가 강남 업무 지역에 근접해 있고 또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만큼 이 지역의 가치는 서초동, 반포동과 함께 굉장히 많이 꾸준히 상승하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 강남권에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서초구 정부사령부 부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됩니다. 연면적 약 3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개발은 2023년 준공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상주 인구 증가로 서초구 일대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도 전해져 오는데요. 바로 방배동 재건축 사업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구역 12곳 중 바로 이곳 방배동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방배 5구역은 최근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방배동 일대의 정비 사업의 추진으로 방배동의 미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풍부한 개발 호재로 그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모두가 함께 눈여겨보는 지역이죠. 서울의 강남 권역입니다. 자, 서초구로 와봤는데요. 여기는 일단 이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꼼꼼히 좀 알아볼게요. 자,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방배동의 입지의 가치는 지금 다시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은 18.5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29.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20세대 6층 중에 5층 건물이 되겠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투룸 구조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매매가는 5억 5,8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조금 한번 사진과 함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 자체가 투룸 구조의 29.0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6층 중 5층이나 조망이나 이런 전체적인 로얄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은 2021년 9월 달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외관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외관 자체는 이제 전면 대리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15인승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다 방범용 CCTV라든가 또는 택배함이라든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시설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생활하기 굉장히 또 편리하시고 잘 또 가꿔져 있는데요. 전 세대가 이제 이중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이제 구조이 되어 있겠고요. 또 이중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서 또는 냉방이라든가 온방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내부 자체도 이제 풀옵션을 갖춰져 있는데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가 생활하시기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다른 옵션들이 필요하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가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월 이번 달에 이제 준공이 되는 신축의 투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겉모습부터 외관이 또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눈길을 끄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널찍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요, 안에 들어가는 공간도 상당히 또 만족감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중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요즘에 소음 문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죠. 이 소음 문제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요즘 뭐 온도 변화도 워낙에 심한 날씨 이런 계절이 계속되는데요. 이중 단열재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스트레스 좀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의 특징, 장점들을 챙겨봤는데 이제 건물 벗어나서요, 이 동네에 또 어떤 환경이 있는가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소장님, 입지와 호재도 좀 살펴주시죠. 네, 입지와 호재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서리풀 공원에 바로 인근에가 있기 때문에 서리풀 공원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서리풀 터널도 개통이 되어 있고요.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서초동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서초동의 업무지구와 바로 인접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학군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강남 8학군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초 고등학교라든가 방배 중학교라든가 전체적으로 학군 자체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생활하시거나 학교를 보내시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도 이제 공원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 이제 사이트 위치 이 물건이 입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서리풀 공원에 붙어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리풀 공원이라는 또 공원을 또 조성할 수 있겠죠. 도심 한가운데 공원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인근에 또 반포천이라든가 뭐 국립현충원이라든가 뭐 매봉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학군도 좋은 쪽에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생활하기도 편하고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이제 공세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공세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이제 또 입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법조타운이 바로 옆에 있죠. 서초동에 이제 법조타운도 있고 서울교역대학교 대학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또 방배 재건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신도심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배동 자체가 이제 그 전통적인 부천이었다가 단독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많이 갖춰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 위주로 생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밀린 게 사실입니다. 반포동이나 서초동에 비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강남의 중에서는 최고의 재건축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재 부분을 좀 하나씩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개통이 되면서 사실 교통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초동하고 이 방배동하고의 이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뚫렸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됐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교통이 좋아져서 사실은 이 내방 인근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터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배동 재건축이 이제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방동을 이제 중심 내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방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지구, 6지구, 방배 7지구까지 바로 인접해가 있는데 현재 이제 뭐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자체는 신도심으로 거듭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심으로 거듭날 때 주변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큰데요. 그만큼 방배동 재건축은 강남에서 최고 중에 알짜 중에 알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새롭게 거듭나면서 반포동이나 서초동을 따라가는 이유가 이 방배동 재건축도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영향은 인근에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배동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단위가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역 지구 단위도 현재 이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준주거적으로 용도 지역이 상향돼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현재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특별계획구역까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방역 인근 자체가 이제 고층 빌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방배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의 방배 재건축과 함께 또 업무지역 또 상업지역이 내방역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근이 굉장히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또 큰 호재가 있죠. 또 이 강남에 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로 강남에 원래 강남은 업무지역으로 큰 유명한데 이 정보사 부지가 이제 이전을 했고 최근에 이제 입찰돼서 낙찰이 되었죠. 그래서 부지만 한 3만 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면적으로 하면 한 10만 평 연면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자체 또는 일자리가 한 뭐 10,000개에서 한 2만 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좋은 지역 강남에 이 주변 지역이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의 인프라, 입지 환경 뭐 다들 아시잖아요. 학구는 워낙에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인프라 빠짐이 없이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거기다가 이 도심의 답답함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변에 뭐 공원도 많고 숲세권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입지 환경, 이 장점을 아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 봤을 때도 재건축부터 해서 이 지역 일대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가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는 거, 이런 사실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초구 방배동의 이 주택, 과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사실 입지 가치나 미래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5천 8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8,800에서 한 9천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린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안중 역세권 개발과 함께 안중은 그 중심의 핵심의 서평택의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다 포승 평택선과 맞물리게 돼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인데요. 그럼 여의도와 한 3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 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 강남에서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 기대감이 드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여기는 인광리의 토지입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소장님, 그러면 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개요 정보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면적은 4,18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은 도시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65제곱미터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토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획도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빨간 줄로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은 4,18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분할이 진행이 되고 있는 토지라 뭐 한 100평씩 정도로 나눠져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건축이 바로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 지역에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중역 도시개발구역 해서 이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 지역이라 주변에 지금 아파트 인허가라든가 실제로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건 이제 안중역, 안중도시 지역에 보시면 이제 안중역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이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안중도심 지역이 있고 화양지구가 83명으로 크게 개발되는데 그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1000평 넘는 규모의 지금 토지를 말씀드리는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는 일단 건축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진도 지금 확인을 해보셨죠. 어디 지금 산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지금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앞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좀 드는 곳이라는 점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가 과연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는지 위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입지 여건과 함께 앞으로 개발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평택 그러면 원체 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에다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입지에 대한 여건을 좀 자세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금 이제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중이 이제 여기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안중역은 그 주변적으로 해서 도시 개발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중 도심 지역과 함께 평택 화양지구도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좌측이나 남쪽으로 보시면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평택 항을 기본적으로 끼고 있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기본적으로 이제 평택의 자동차 클러스터 자체도 지금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개발될 예정으로 있고요. 평택구 관광단지도 이제 한 8천억 넘게 들여서 개발될 예정으로 있죠. 거기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포승 현덕지구도 있는데 이게 트라이앵글 속에서 바로 있는 가운데 있는 부지다. 그래서 사실은 위치나 입지적으로 보면 항상 양쪽의 개발 호재가 밀려오는 지역에 주거적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정 도로도 저희 부지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지금 10,000평 넘어서 계속 인허가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개발 호재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평택은 사실은 뭐 복잡한 다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동쪽에 우리가 지제라든가 고덕 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삼성 반도체 공장과 함께 시야에 많이 지금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동평택의 내용들이 서평택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장 이제 인구를 보시더라도 평택은 현재 55만이지만 2035년 평택 도시 기본 계획상에 보시면 거의 1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지역 부동산 가치도 동평택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서평택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특정 지역을 사실 보실 때 여러 가지 뭐 내용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느냐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시게 되면 그런 지역이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중도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좀 보시게 되면 평택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평택시가 서부 지역에 뉴프런티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호재들을 하나 모아서 지금 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했었던 평택항이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확장이 되고 있다. 거기에다 포승국가산단이 배치되어 있고요. 경기 경제자유구역에 포승지역도 현덕지구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평택구 관광단지도 있죠. 그다음에 안중역세권도 개발하죠. 화양지구 도심도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서 뉴프론티어를 선언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한 44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도요타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는 독일에 이제 BMW 박물관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박물관 형태의 자동차 어쨌든 생산을 하고 이걸 또 구매를 할 수 있고 또는 교육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 즐길거리로 하나 이런 박물관 형태로 크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있으면 굉장히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곧 개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평택 서부 지역에서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기존에 많지만 또 하나가 이제 경기 경제자유구역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승지구, 현덕지구가 실제로 지금 벼슬지역 한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포승지구가 한 62만 평, 현덕지구가 한 70만 평 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지면 마찬가지로 이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먹거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망 중에 중요한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해안 복선전철이죠. 서해안 복선전철은 내년에 바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안중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또는 경기 경제자유구역에 이 산업단지와 맞물려서 이 지역에 이제 가시권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라인 자체가 지금 KTX 경부선하고 좀 직결하는 라인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의도와 더 가깝게 진행되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평택항도 지금 굉장히 지금 확장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여객부두도 완공이 곧 얼마 남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 선석도 97선석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 평택항은 아시는 것처럼 물동량, 자동차 물동량 수량도 1일 정도로 대중국 또는 대미중의 수출 전초기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중역은 2022년 내년에 개통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평택구 관광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한 8천억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서부 지역은 뉴프론티어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호재들이 산업이면 산업, 신도시면 신도시, 철도면 철도, 관광이면 관광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잘 눈여겨보시면 이 지역 자체가 꾸준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좁게 봐도요. 바로 이 토지 인근에 아파트 들어서죠. 거기에 안중역도 근접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별게 아닙니다. 개발 호재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리스트만 해도 이만큼이 지금 있어요. 이것들도 추린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의 인구가 조만간 또 배로 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는 평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평택에 위치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네, 가격에 대해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 2억 5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체 토지 중에서 165제곱미터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부동산까지 살펴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미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세미나는 왕초보 경매입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후 2시에 이어지고요. 장소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미나가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세미나도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입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좀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요즘은 코로나도 굉장히 늘고 있고 범죄도 늘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만큼 그 금리라던가 이런 대출을 옥죄이는 것들, 불안감들, 부동산의 불안감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4,023만 원 돈 평당이에요.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이제는 차라리 내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많은 그 불안감들 속에서 이제는 부동산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부동산의 원칙이죠. 입지라든가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다급한 마음보다는 좀 여유롭게 이제는 벌어진 상황이니까 좀 여유롭게 접근하면서 투자의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부동산을 보면 좋을지 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민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이고요. 5호선 방이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잠실대교와도 가까워 한강 이북으로의 통행도 편리하고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외곽 지역으로의 진출입도 용이한데요. 자, 이사님, 송파구가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생활 환경도 우수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는 오금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오금 중학교, 오금 초등학교, 또 세련 중학교 등 우수한 학군들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 여건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근린공원인 오금공원이 본 현장과 초밀접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 가능한 쾌적한 주변 환경이고요. 조금 더 넓게 이동하면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성내철을 품고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본 현장 인근의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겁습니다.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근 근로자들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 심의 통과되며 이 부지에 주민의 문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서울 동부권 문화 및 생활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수서 역세권 개발의 본격화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국제교류 업무지구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계절 푸르른 주거 환경과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가득 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이고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의 주택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시죠? 자, 지금부터 개요 정보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개요 정보 어떻게 될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입니다. 위치는 3호선과 5호선 오금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적은 공급 면적이 31.91평방미터, 전용 면적이 26.3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이 한 14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말씀드리고요. 층수는 6층 중에 4층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준공은 2021년이죠. 올해 3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금동 주택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은 지금 외관에 보시는 것처럼 1층이 피로티로 되어져 있는 총 대리석으로 외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관 앞쪽에는 한 15인승 정도에 되어져 있는 엘리베이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구조로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안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CCTV라든가 요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안전시설은 최강으로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도로 여건뿐만 아니라 주차 여건도 한 세대당 1세대 1주차가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편견을 다 깨버린 그런 주택 구조를 꾸미고 있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대당 100% 주차 가능한 곳이 사실 흔하지는 않은데요. 외부 시설만큼 내부 시설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뭐 한샘 시공을 통해서 완벽하게 거의 뭐 세팅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실을 통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채광이라던가 안에 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꾸밈새이면서도 조금은 넓게 가시성이라던가 이런 통풍성들을 고려한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침실이라던가 이런 부부 사이의 욕실관 그런 부분들도 최고급으로 만들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호텔급의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좋다. 호텔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 든다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면요. 그 내부가 궁금해지는 외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겉보기부터 일단 기대감이 드는 곳이죠. 거기다가 일단 100% 주차가 가능하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빌라 살다 보면 이 주차 공간 모자라서 참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주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고 거기다가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내부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하나 자재부터 다 고급스럽게 신경 쓴 구조들, 화장실까지도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습들 예상하신 대로 만족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살펴드리는 오금동의 주택, 사실 송파구 오금동 이 지역 자체가 빛나는 곳이거든요. 자, 입지 여건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호재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서울의 도심을 굉장히 고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강남권이라던가 종로나 이런 중심가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지하철에서 얼마나 근접거리인가를 많이 따지십니다. 오금역이죠. 3호선과 5호선. 3호선 같은 경우 뭐 남쪽을 가로지르는 그런 회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5호선 같은 경우는 종로나 광화문까지 관통하는 그런 구주 도심을 관통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쪽에 강남과 강북의 중심지들을 관통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 사실은 송파구 오금동 같은 경우는 송파구 내에서도 중심에 있는 중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한 3분 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초역세권 인근에는 이제는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어떤 개발지가 거의 없을 만큼 희소한 곳에 건축되어져서 그런 희소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남부 순환도로라든가 또 수도권으로 통하는 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하남 IC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외곽의 순환도로를 진입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인근에 있는 교산 신도시와의 인접도 확정되는 그런 호재까지도 더불어서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녹지 환경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3만 평 정도, 3만 평방미터 정도의 규모죠. 한 200m 야산의 오금 공원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는 뭐 곰들이 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또 9개의 산책로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주 송파 구민들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많이 산책로라든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바로 앞에 거리에 도보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오금 중학교라든가 오금 고등학교가 인접해져 있고 세른 초등학교가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두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가까운 송파 잠실권에는 뭐 롯데 제1타워, 제2타워, 그다음에 석촌호수라든가 이런 재래시장까지도 같이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마트, 백화점, 또 재래시장, 가락시장이죠. 재래시장까지도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어서 생활 인프라는 가히 뭐 역대급이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좋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3호선, 5호선 지나는 오금역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걸어서 3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초역사권의 입지, 일단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성내천, 오금공원 이렇게 주변에 녹지 환경 자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의 인프라와 함께 더불어서 자연에 조금 더 친숙한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입지역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 동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호재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뭐 생활이 편리한 곳이 사실은 호재가 많지는 않은데요. 오금 같은 경우는 송파구 내에서도 좀 주력해 보실 만한 호재들이 산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치소가 이미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고도 이 가운데 뭐 임대주택을 짓는다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지구 단위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3월 달에 확정된 조감도가 이미 공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적절하게 업무시설과 그다음에 신혼타운이라든가 이런 주거시설, 주민 편의시설들이 적절히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23만 평 규모가 잘 발전된다면은 송파구 내의 주 핵심 지역으로 변모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감 보시는 것처럼 안에는 업무 시설은 한 13층 규모의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초고층의 신혼타운도 같이 기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와 그다음에 주거가 같이 혼재된, 그러면서 송파구 오금동 내에 주거지를 좀 더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모되는 모습으로 이미 이제 착공 시작해서 앞으로 완공될 그런 예정에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3호선도 하남시까지 연장이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송파 하남선이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남 교산 신도시라든가 하남 신도시급에 많이 발표되어 있는 그런 곳의 인구까지도 사실은 송파구 오금역을 통해서 확장이 된다면 이곳에 있는 뭐 어떤 업무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주변의 편의시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면은 앞으로 차익이라든가 수익의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의 아파트들도 이미 재건축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한양 아파트죠.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 한 33층 규모로 변모할 재건축이 이미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공 재개발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발 재건축이죠. 오금 현대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이 주민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고층의 인프라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잠실권역보다는 훨씬 더 이쪽으로 어떤 주거지 송파구의 중심지가 축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정말 든든하네요. 지금 재건축 소식부터 해서 지하철 연장 소식까지 이렇게 남다른 개발 호재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높은 이 가치가 앞으로 더 좀 뛰어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보면서 자, 송파구 오금동의 주택 이제는요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송파구 다세대의 가격대가 사실은 4억에서 5억 원 이상을 상향을 하는 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예상 매매가가 뭐 4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임대가가 이미 한 3억 7천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한 3천 정도로 매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일 텐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춘천시 토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간으로 약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 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 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춘천시는 연간 83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무더운 여름철을 즐기러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원대라든가 한림대 등 청춘과 열정이 풍부한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입지를 갖춘 토지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에 상중도와 하중도 일원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막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역을 강원도 쪽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이 강원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죠. 춘천입니다. 자,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사님, 개요 정보 알려주실까요? 네, 뭐 강원도라고는 하지만 거의 수도권이랑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루 생활권 안에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경춘선이죠. 춘천역에 인접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651평방미터, 약 196평 정도 되고요. 용도는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지목은 현재 전 상태로 되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고요. 매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뭐 현재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대지 상태를 토지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건물이 있으면 그곳에 뭐 상가가 있으면 상업지, 그다음에 뭐 집이 있으면 주거지, 이렇게 굉장히 인식들이 빠르신데 현재는 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사실은 토지의 가장 주어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지다를 볼 줄 알아야 토지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도시 지역의 준주거 지역으로 지목이 그 용도가 변경된 그런 곳입니다. 준주거 지역은 사실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건폐율이 한 70% 정도 되고 용적률이 한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별정을 해줬을 때는 상당히 주변 여건들이 가능한, 이렇게 인접지가 굉장히 인프라들이 생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권들이 발달할 곳으로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원시 우두동에 있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미 강원의 어떤 춘천의 강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도시의 수변의 앞쪽을 위치해져 있는 그런 준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학교라든가 아파트들이 이미 조금 더 입지해져 있고요. 건축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희 준주거지 앞에 있는 도로 뒤쪽으로도 많은 지구 단위 계획들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입지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토지가 앞으로 가능성 있는 토지, 또 누구나 같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꼬마 빌딩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토지들을 변모한다는
거를 예측하실 때의 토지가 바로 그 토지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앞으로는 조금 더 개발의 가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입지역 호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역권 간략히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호재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가장 핫 이슈로 되어져 있는 것이 춘천의 레고랜드의 개장을 이미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레고랜드의 개장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다려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수중에 있는 도심에 지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한 9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레고랜드의 개장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는 사실은 뭐 중국 상해의 디즈니라든가 일본의 디즈니에 있는 17조 이상의 관광 규모까지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건축 시공들도 대부분 뭐 95%에서 99%까지 거의 완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토지라든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시선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한 27.4% 정도의 토지의 거래량이 급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를 봤을 때 한 30% 정도에 근접하는 토지에 대한 어떤 거래량 상승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레고랜드의 개장뿐만 아니라 속초에서 속초까지 이루어지는 고속철이라든가 주변의 우두 택지지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는 그런 토지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천의 강남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트램선도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사막산 케이블 같은 경우도 10월에 이미 이제 그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수요와 또 강원권의 흡수까지도 서울과 강원권에 있는 관광 수요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어서 춘천은 살기도 좋고 또 관광도 좋고 또 먹고 쓸 놀이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곳으로 좀 변모하자. 그래서 강원도에서 춘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강원도가 많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양 8교라든가 주변에 있는 트램선 또 도시 계획들이라든가 철도의 노선들도 많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소양 8교 같은 경우도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예타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양 8교라든가 아니면 트램선들이 춘천역을 중심으로 회선이 연결이 된다면 레고랜드라든가 사막산 케이블이라든가 춘천역 또 춘천에 있는 새로운 도심 택지 지구들과 연결선들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한 교통 상황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통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춘천으로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 앞으로 레고랜드 같은 거 들어오면 더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춘천 쪽의 토지 거래량도 가격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춘천의 우두동 토지 가격 전략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 가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은 지금 아직은 건물이 들어져 있지 않는 준주거 나대지입니다. 사실은 뭐 건물의 활용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평가되게 저렴한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매매가는 4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 중에 한 100평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차후에 누구나 노망하고 있는 곳이죠. 노후에 내가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이 있는 것들을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설 준주거 지역이라던가 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좀 더 잘 보실 수만 있다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노후를 충분히 편리하게 보내실 수 있는 빌딩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세미나가 있습니다. 왕초보 경매인데요. 수요일 오후 2시거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시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왕초보 경매 이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세미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라는 세미나인데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설릉역
서울역역 4번 출구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되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